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군부의 폭력 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선교협의회가 미얀마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미얀마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미얀마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대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학내 사태를 겪은 총신대학교가 최근 교육당국이 선임한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 선임까지 마쳤습니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정이사 승인을 통보하면 3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복원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복지단체의 규모에 따라 기부금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CBS 연속보도 복지단체 부익부 빈익빈 심화. 오늘은 바람직한 기부 문화 형성 방안에 대해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 7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지난 15일부터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순절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병 목사를 만나 이번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 의미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군부의 폭력 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선교협의회 CWM이 미얀마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미얀마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미얀마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대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세계선교협의회 CWM이 미얀마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열고 군부의 폭력 중단과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회원 교회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미얀마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미얀마의 상황이 전쟁터와 같다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기도로 연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Now everywhere around Myanmar is not safe anymore as the shootings to unarmed peaceful protesters with the lethal forces are everywhere in day and night like a battlefield. It has been more than 200 innocent people had died and thousands were injured in this uprising. I cannot imagine how many more should we have to sacrifice to get our justice. 미얀마 장로교회의 람탕가 목사는 유엔의 개입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미얀마 국민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any of our members joined the protest, and some take the leading role in their cases. The greater the protest, the more suppression from the armed forces. People of Myanmar are obstinate and will not stop protesting. Please pray for peace and justice for our country and the church. 기도회 참가자들은 군부의 폭력 중단, 미얀마 사람들의 회복, 소수민족 보호 등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목요기도회와 모금활동 등 다양한 연대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를 향한 관심과 기도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학내 사태를 겪은 총신대학교가 최근 교육당국이 선임한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 선임까지 마쳤습니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정이사 승인을 통보하면 3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복원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봄, 총신대 캠퍼스는 학교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김영우 전 총장과 측근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김영우 목사와 재단 이사들 그리고 그를 돕는 모든 보직을 맡은 교원과 교직원들에 맞서 끝까지 하나 되어 쌓아나갈 것입니다. 신학대학의 봄과는 거리가 있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젊은 지성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관선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2일 학교와 합동총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이사 15명 명단과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한 명의 이사 예정자가 사퇴하면서 결혼이 생겼지만 22일 사분위에서 교단 추천 후보였던 울산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를 정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학내 분쟁 3년 만에 학교 운영이 정상화된 겁니다. 총신대 법인사무국은
교육부가 15명의 정이사들의 결격 사유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며 임기 시작을 알리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오면 정이사 체제가 완전히 복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빠르면 다음 달 초 첫 모임을 갖고 재단 이사장 선출과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이재서 총장 취임 이후 교원 양성기관 평가와 장애학생 교육복지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총신대는 정의사 체제 복원으로 비전 2023 총신 발전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사 체제를 통해서 이제는 더 큰 도약의 그 시작점에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총장님 중심으로 이제 2023 총신 발전 계획이 또 더 활기차게 진행이 되면 총신대학교는 이제 그 이전보다 훨씬 우수한 대학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교 120주년을 맞은 총신대가 정의사 체제 복원과 함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총신으로서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복지단체의 규모에 따라 기부금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체의 경우 기부금이 75% 이상 감소하는 등 운영에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BS는 연속 보도로 복지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현상을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기부 문화 형성 방안에 대해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는 복지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며 복지 생태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고 대면 활동에 의존해온 중소형 단체들은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대형 단체들과 달리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중소형 복지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단체 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밀착해 모세 혈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 단체들이 활성화돼야 활동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시민사회 전반이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역에 기반을 두던가 아니면 이제 지역에 밀착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강점을 갖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의 작은 지역사회의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까지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먼저 건강한 복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단체 간 연대 의식이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복지단체들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상생 방안 모색과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조직들이 어떻게 같이 전체 섹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같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조직만 생각하는 형태의 모금들을 하는데 전체 비영리 부분, 시민사회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중소형 복지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등 능동적인 대처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단체들이 모여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연합활동을 시도해볼 것을 제언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재난지원금 발급 당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 지역 복지단체들이 힘을 합쳐 공동모금을 진행했던 사례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빙 튜스데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화요일이 되면 모든 조직들이 오늘은 기부하는 날이야. 캠페인하고 뭐 그런 건데 지속적으로 같이 캠페인하고 같이 이름을 알리는 작업을 하면 그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대안도 제시하면서 또 규모가 작은 단체일수록 기부자들이 단순히 금전적 후원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부자가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부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기부 투명성 문제도 저는 사실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부 모금 문화가 성장세를 멈추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세월호 사고 7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왜 어떻게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침몰 원인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가 지난 15일부터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순절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인 전남병 목사를 만나서 이번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 의미에 대해서 고석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세월호 사고 7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배가 왜 침몰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전남병 목사는 유가족들의 이 같은 진실 규명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릴레이 기도회에 나서게 됐다고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더 이상 싸움을 이어나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모임에서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교회가 한 번 더 나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는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기도회는 아침 저녁 2차례 진행되며 단체나 교회별로 신청해 참여하고 있고 고난 주간에는 각 교단별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크게 그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 기록물 공개하고 그리고 독립된 수사 조사 기관을 다시 만들어 달라, 그것입니다. 전남병 목사는 세월호 사고가 우리 기억 속에서 차츰 사라져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세월호 진실 규명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공감과 기억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끝까지 기억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진상 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월호 가족들의 한도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이 오늘 코로나19 소멸을 위해 각 교단의 교단장과 총무를 초청한 가운데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한 빌리 그레이엄 복음협회 아시아 총괄 디렉터 체드 해먼드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회를 주관한 윤보환 목사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이들은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평화와 회복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울산 YMCA가 새 이사장으로 김영효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고준영 목사를 신임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울산 YMCA 제26대 이사장에 김영효 대형기업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YMCA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공동체라며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26대 제울산 YMCA 이사장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실무자와 유지 지도자인 이사님과 회원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아침을 열어가는 울산 YMCA 운동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취임식에선 울산 삼선교회 김원필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노옥희 울산 교육감이 축사했습니다.
울산 YMCA는 최근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시민과 아동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기장 제주노회는 제99회 1차 정기노회를 열고 4개교회 고준영 목사를 신임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고준영 신임노회장은 노회원들과 함께 노회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어려울 때에 참 중직을 맡게 됐는데요. 우리 노회원들과 또 모든 지교회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노회의 역할, 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장 제주노회도 이번 정기노회에서 미얀마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연회가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영상은 연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서울 남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환경보호에 나서는 교회와 소그룹 6곳에 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산림은 환경보호에 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격려하자는 취지라며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 산림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자랑스러운 성결인상을 새롭게 제정합니다. 기성총회는 성결교회의 위상을 높인 성결인을 추천받아 임원회에서 심사한 뒤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최근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나라사랑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장총은 독립운동에 앞장선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아침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